얼마 전 해외 뉴스 사이트의 댓글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타 국가보다 뛰어난 방역 등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행동이 보여준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줄 알면서도 협력해 나가는 모습 등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과 한국은 뭔가 또 다른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 한국인의 선진적 시민의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양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주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맞는 행동이죠. 한국인들은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일단 빠르게 주위를 스캔합니다. 바로 아늑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모습이죠. 특히 창가 쪽이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가죠. 이런 모습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기가 많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유명한 제품 출시 등으로 새벽부터 와서는 가방을 두고 줄을 막고는 사라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등장하는 일명 가방줄도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회사나 학교 등에 단체로 우산을 펴서 말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전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와 현금 20만원을 줍게 되죠. 당시 군인이고 나이가 어린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욕심도 날 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에 살던 62세 주민 한 명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서에 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 돈은 한 80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인출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흘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사히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며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누구든지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며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지품을 몸에서 분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다니는 것이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한국인의 이런 모습에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말이죠. 택배 문화는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국의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 물품을 집 앞이나 문 앞에 쉽게 놓고 가는 일이 흔한데 외국에서는 택배 기사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서 놀랍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관해주고 돈을 받는 전문 업체까지 생겨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의 양심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한 프랑스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같은 것들은 몰래 가방을 찢어서라도 훔쳐간다. 지갑은 말할 것도 없다 라며 이게 대체 가능한 것이냐며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서로 간의 믿음에 근거한 시민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져갔을 경우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공감하는 인식이 발달한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을 돕는 선한 시민의식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양천구의 대로변 사거리에서 트럭에 실려있던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이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쏟아진 소주병은 오류동 방향 3개 차로를 가로막았지만 통행이 막힌 차량의 운전자들이 자진의 병을 함께 치우면서 빠른 속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5분이라면 거의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나와서 앞뒤 안 보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도우면 얼른 해결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라고 했죠.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도운 것이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은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엔진에 소주병, 도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올 정도로 타인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런데 이런 훈훈한 일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그 영상.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의 한 트럭은 코너를 돌던 중 다수의 유리병을 바닥에 쏟게 되고 도로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 때문에 자칫 2차, 3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그 자체였죠. 당시 이곳은 비까지 내린 후라 미끄러움은 더욱 증가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3명의 고등학생들이 우산을 젓고 달려가 유리파편을 치우며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파편을 치우는 학생들을 본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에 동참했고 길거리를 걷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총 9명의 시민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운전기사를 도우며 상황 정리에 동참합니다.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유리 파편 등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움직였고 비가 내리는 것도 상관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은 학생들의 모습에 주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네티즌들도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탈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렇게 한국은 전 국민이 나이를 불문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전복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 장시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이 화물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이 전부 도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는 이때의 충격으로 차 안에 갇혀 신음만 낼 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승했던 그의 조카도 정신을 잃고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미친 듯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달려와서 기사님의 탈출을 도와주거나 차량 통제 등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죠. 이건 1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달려오던 그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대자루나 바구니였죠. 운전자가 사고로 빠져나오지 못함을 확인하고 길바닥에 널려있던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국에서는 말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운전자가 가까스로 나와서 귤 도둑들을 저지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들은 합세하여 운전자를 밀어냈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음료수를 주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은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 지역에 버티고 안 나가는 철거민들의 집을 몰래 부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략이었다고 하죠. 자신들의 욕심에 스스로 당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한국과는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의 어려운 상황에서의 단결된 모습입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데 최근 집중 조명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죠.
현재 한국은 3단계를 목전에 두고 2.5단계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조만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더 광범위한 전염을 경고하기도 했죠.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당분간은 집에 머물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며 모든 영업 활동은 9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수만을 남기고는 올스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잡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미착용한 시민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죠. 평소 저녁이 되면 그 많던 거리의 사람들도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한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을 이해하며 스스로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세계적인 방역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잘 막았죠. 하지만 최근 백신 보급 관련 문제로 K-방역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보도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실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우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29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의 CEO 관사엘과 통화해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대표와 화상 전화 통화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2천만 도수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도수면 1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초 모더나는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게 좋은 소식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구매 물량 확대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게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모더나 CEO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코로나 극복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 모더나 역시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중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고 한다. 제한된 협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2분기라면 상당히 괜찮은 시기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접종을 하려면 내년 3분기, 즉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빠르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모더나의 물량은 2천만 명 뿐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아스트로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코백스 공급 물량까지 더해 5,600만 명분에 달하게 됐습니다. 백신은 원래 전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 물량은 모든 인구가 다 접종 가능한 양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셀트리온이나 녹십자셀에서 치료자가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치료제까지 확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왜 한국만 유일하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일까요? 밝혀진 바로는 모더나가 먼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2위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 능력입니다. 바이오 벤처인 모더나는 연구개발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더나 CEO는 직접 제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 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약을 대신 생산하는 걸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에 비교하면 파운드리 개념이죠. 한국에는 CMO에 특화된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CMO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CMO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모더나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백신 국내 생산은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입니다. 결국 모더나 측이 공식 제안하고 한국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를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낭보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의 팬데믹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임상실험 연구 개발 MOU도 체결키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관련 백신들을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주한미군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의료진은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미군 부대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일괄 승인 여부를 주한미군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만큼 전원이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업계에서는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 10월 완공한 충북 오천 공장을 활용한 위탁 생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공장은 기존의 전남 화순과 오창에 나뉘어 있던 백신 공장을 일원화한 시설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겠죠?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CEP와의 시설 사용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은 CEPI가 지원하는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녹십자가 5억 도수를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녹십자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EPI가 지정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CEPI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과 함께 코박스 퍼실리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병분을 공급받기로 한 상태인데 이번에 확보한 모더나 백신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녹십자가 CEP와의 계약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모더나 백신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한미약품도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됩니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가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ST팜도 녹십자, 한미약품과 함께 거론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ST팜은 mRNA 백신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T팜은 3년여 전부터 mRNA 방식을 활용한 항암 백신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